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오늘 하루 잘 버텨줘서 고마워라는 책입니다. 구성의 윤성, 이가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삶에 지친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을 채워주는 좋은 글들을 모은 책입니다. 멋진 사진과 그림이 어우러진 좋은 글들을 통해서 위로와 희망과 편안함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은담 중에서 바람은 그 소리를 남기지 않는다라는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은 그 소리를 남기지 않는다. 바람이 성긴 대숲에 불어와도 지나가고 나면 그 소리를 남기지 않는다. 기러기가 차가운 연못에 머물다 지나가고 나면 그 그림자를 남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인은 일이 생기면 비로소 마음이 나타나고 일이 지나고 나면 마음도 따라서 비워진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소유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면 가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남의 것이기보다는 우리 것으로, 그리고 우리 것이기보다는 내 것이기를 바란다. 나아가서는 내가 가진 것이 유일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위하여 소유하고 싶다고 거리낌 없이 말한다. 얼마나 맹목적인 욕구이며 맹목적인 소유인가. 보라, 모든 강물이 흘러 마침내는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듯이 사람들은 세월의 강물에 떠밀려 죽음이라는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게 된다. 소유한다는 것은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사물이 어느 한 사람만의 소유가 아니었을 때 그것은 살아 숨쉬며 이 사람 혹은 저 사람과도 대화한다. 모든 자연을 보라. 바람이 성긴 대숲에 불어와도 지나가고 나면 그 소리를 남기지 않듯이 모든 자연은 그렇게 떠나고 보내며 산다. 하찮은 일에 집착하지 말라. 지나간 일들에 애틋한 미련을 두지 말라. 그대를 스치고 떠나는 것들을 반기고 그대를 찾아와 잠시 머무는 시간을 환영하라. 그리고 비워두라. 언제 다시 그대 가슴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들지 모르기 때문이다. 다음은 마사 메리 마고의 글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깊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품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듣는 걸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한테는 관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주를 예리한 칼에 비교한다면 자신을 좋은 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칼집에 넣어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그런 균형 잡힌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촉촉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눈물의 의미를 아는 작은 일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일에 다 그런 거야 라고 메마른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조한 사람은 싫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작은 일에 기뻐하며 슬픔의 눈물도 흘릴 줄 아는 그런 촉촉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살아가노라면 끈기 있게 지속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생스러울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피곤하고 아프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몹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밟고 가야 할 넓은 물 위를 다 밟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꿀꺽꿀꺽 물을 마시며
빠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십시오. 가라앉지 말고 떠 있으십시오. 그러노라면 사정이 좋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사정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어니 젤린스키의 글입니다. 연애하듯이 살라. 언제나 당신 자신과 연애하듯이 살라. 그대가 불행하다고 해서 남을 원망하느라 기운과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어느 누구도 그대의 인생에 변화를 줄 수 없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모든 것은 타인의 행동에 반응하는 스스로의 생각과 태도에 달려 있다. 모든 사람들이 현재의 자신과는 다른 좀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런 헛된 노력에 매달리지 말라. 그대는 이미 중요한 사람이다. 그대는 그대 자신이다. 그대 본연의 향기로운 모습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그대 본연의 모습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진정한 만족이란 결탄코 불가능하다. 자부심이란 누구도 아닌 오직 그대만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대 어머니가 그대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스스로를 사랑하라. 언제나 그대 자신과 연애하듯이 살라. 다음은 롱펠로우의 글입니다. 흔들림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한 모습이다. 삶에 대한 가치관이 곧게 서 있어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다. 가슴에 품어온 이루고 싶은 소망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으로 하루를 살다가도 때로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다. 정직함과 곱고 바름을 강조하면서도 때로는 양심에 걸리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 따뜻한 사람들 틈에서 숨 쉬고 있는 순간에도 문득 심한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다. 행복만이 가득할 것 같은 특별한 날에도 홀로 소리 없이 울고 싶은 날이 있다. 재미난 영화를 보며 소리 내어 웃다가도 웃음 끝에 스며드는 허탈감에 우울해질 때가 있다. 숨막힐 정도로 할 일이 쌓여 있는 날에도 머리로 생각할 뿐 가만히 보고만 있을 때가 있다. 내일의 할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만 보며 술에 취한 채 흔들리는 세상을 보고픈 날이 있다. 늘 한결같기를 바라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변화에 혼란스러운 때가 있다. 한 모습만 보인다고 하여 그것만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 사람의 마음이 늘 고요하다면 그 모습 뒤에는 분명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거짓이 있을 것이다. 가끔은 흔들려 보며 때로는 모든 것들을 놓아본다. 그런 과정 뒤에 오는 소중한 깨달음이 있다. 그것은 다시 희망을 품은 시간들이다. 다시 시작하는 시간 안에는 새로운 비상이 있다. 흔들림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한 모습이다. 적당한 푸념과 비명을 지르며 살아야 진정 사람다운 사람이 아닐까. 다음은 자넷 랜드의 글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 웃는 것은 바보처럼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우는 것은 감상적으로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타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휘말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꿈을 대중 앞에 내보이는 것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보답으로 사랑받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사는 것은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희망하는 것은 절망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시도하는 것은 실패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험은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삶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갖지 않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은 고통과 슬픔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배울 수도, 느낄 수도, 바꿀 수도, 성장할 수도, 사랑할 수도, 살 수도 없다. 조심성의 사슬로 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 노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오직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다음은 켄트 M. 키스의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때로 분별이 없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라. 당신이 선을 행할 때도 사람들은 이기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라. 당신이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거짓 친구와 철저한 적을 얻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라. 당신이 오늘 행한 좋은 일은 내일이면 잊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의 솔직함과 정직으로 인해 상처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고 정직하라. 가장 위대한 이상을 품은 훌륭한 사람도 가장 악랄한 소인배에 의해 쓰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꿈을 품어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동정을 베풀면서도 강자만을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약자를 위해 싸워라. 당신이 몇 년에 걸쳐 공들여 쌓은 것을 누군가 하룻밤새 무너뜨릴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쌓고 이뤄라. 사람들은 진정으로 도움을 원하지만 막상 도움을 주어도 고마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라.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내주어도 세상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다음은 틱낙한의 글입니다. 삶을 바꿀 수 있는 힘. 우리는 종종 나를 무시합니다. 나를 남과 비교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찾아냅니다. 그런 다음 나를 깔보기도 하고 나를 질책하기도 하고 나를 못난이 취급합니다. 때로는 나의 능력을 과소평가해 시도해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흥분하면서 망가져 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많은 힘이 내재해 있는데 정작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살펴보지도 않고 남의 것에 눈을 돌립니다. 오늘 한번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십시오. 내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나? 내가 무엇을 희망하고 있나? 다음은 청 로퍼의 글입니다. 나는 들었다. 나무가 하는 말을 들었다. 우뚝 서서 세상에 몸을 맡겨라. 너그럽고 굽힐 줄 알아라. 하늘이 하는 말을 들었다. 마음을 열어라. 경계와 담장을 허물고 날아보라. 태양이 하는 말을 들었다. 다른 이들을 돌아보라. 너희 따스함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라. 냇물이 하는 말을 들었다. 느긋하게 흐름을 따라가라. 쉬지 말고 움직여라.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작은 풀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겸손하라. 단순하라. 작은 것들이 아름다움에 귀를 기울여라. 다음은 펄벅의 글입니다. 인생이란 황금 그릇에 채워질 수도 있고 질그릇에 담겨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이
황금 그릇에 담겨져 있다고 해서 더욱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며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고 해서 보잘것없는 것도 아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 나는 이것을 담을 아름다운 그릇이 되리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삶에 매혹된 사람인 것이다. 하지만 만일 그의 오직 하나뿐인 항아리를 단지 황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땅에 내던져 깨뜨려 버리고 안에 든 것들을 몽땅 쏟아 버린다면 그는 이미 삶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환경은 삶의 가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음은 11F 패트리지의 글입니다. 오늘만큼은 사람은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결심한 정도만큼 행복해진다. 오늘만큼은 주변 상황에 맞추어 행동하자. 무엇이든 자신의 욕망대로만 하려 하지 말자. 오늘만큼은 몸을 조심하자. 운동을 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자. 몸을 혹사시키거나 절대 무리하지 말자. 오늘만큼은 정신을 굳게 차리자. 무엇인가 유익한 일을 배우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노력과 사고와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책을 읽자. 오늘만큼은 남이 눈치채지 않도록 친절을 다하자. 남모르게 무언가 좋은 일을 해보자. 정신 수양을 위해 2가지 정도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자. 오늘만큼은 기분 좋게 살자. 남에게 상냥한 미소를 짓고 어울리는 복장으로 조용히 대화하며 예절 바르게 행동하고 아낌없이 남을 칭찬하자. 오늘만큼은 이 하루가 보람되도록 하자.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하루가 인생의 시작인 것 같은 기분으로 오늘을 보내자. 오늘만큼은 계획을 세우자. 매 시간의 예정표를 만들자. 조급함과 망설임이라는 2가지 해충을 없애도록 마음을 다지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오늘만큼은 30분 정도의 휴식을 갖고 마음을 정리해보자. 때로는 신을 생각하고 인생을 관조해보자. 자기 인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얻도록 하자. 오늘만큼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자. 특히 아름다움을 즐기며 사랑하도록 하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의심하지 말자. 다음은 에드거 게스트의 글입니다. 포기하면 안 돼. 이따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험한 비탈을 힘겹게 올라갈 때, 주머니는 텅 비었는데 갚을 곳은 많을 때, 웃고 싶지만 한숨 지어야 할 때, 주변의 관심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때, 필요하다면 쉬어가야지.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인생은 우여곡절, 굴곡도 많은 법. 사람이라면 누구나 깨닫는 바이지만 수많은 실패들도 나중에 알고 보면 계속 노력했더라면 이루었을 일. 그러니 포기는 말아야지. 비록 지금은 느리지만 한 번 더 노력하면 성공할지 누가 알아. 성공은 실패와 안팎의 차이. 의심의 구름 가장자리에 빛나는 희망. 목표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 생각보다 훨씬 가까울지도 모르지. 그러니 얻어맞더라도 싸움을 계속해야지. 일이 안 풀리는 시기야말로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때.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막막한 두려움과 깊은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위안과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